이번 시간에는 6월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신월이든 6월이든 마찬가지인데 6월은 목이 성숙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가을에 알곡을 이루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 특징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된 거, 그게 바로 이제 유금이 되는데, 그래서 유금은 완성된 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기물이기 때문에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6월의 무토라는 것은 이제 가을산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상리학적인 해석법인데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8월의 무토, 6월의 무토는 금설신한, 금으로 설한다는 거죠. 무토가 토생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신한, 몸이 차가워진다, 몸이 약해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뇌병 조난이라, 그래서 병화로서 화생토로 병화의 인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뭐 받아야 된다,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사계절 대체적으로 좋은데 특히 6월이면 이제 8월이죠. 양력으로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6월이면 음력으로 8월이죠. 그래서 음력으로 8월에 병화가 무토라는 청간, 이 산에 떠 있게 되면 괜찮습니다. 왜 날씨가 화창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큰 고생이 없다. 그래서 살면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 뇌병 조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는데 희수자윤이라 해서 기뻐한다. 물이 들어와서 자윤시켜주는 거, 촉촉히 적셔주는 걸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화나 또는 화가 강할 경우에 한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개수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실제에서는. 개수가 뜨면 사주가 다 평범해지는 사주들이 태반입니다. 선병후계, 그래서 먼저 병화를 쓰고 그 다음에 개수를 써야 된다. 불필, 목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목으로 소토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소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토월에는 무조건 소토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 목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가을산에 금이 있을 경우에 목과 같이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금목 상쟁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명이 무토일간에 이제 금목 상쟁, 뭐 신금이나 하고 뭐 을목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편 문제가 불거지죠. 맨날 지지리 볶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는 건데 조가 안 맞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 목은 소토해야 되니까 불필목소라. 목이 소토하는 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에는. 그렇다라고 해서 목이 나타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목이 있다는 것은 그 다 자란 나무라는 거거든요. 6월에는. 그러면 이 다 자란 나무 옆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기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굳이 토월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소토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간목이나 을목이 없는 게 좋다. 그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병계양투, 병화와 개수가 같이 투관되면 과갑중인이라. 그래서 병화는 이제 인수죠. 편인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편인정인을 자꾸 나누는 편인정인, 편제정제를 나누는데 그게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토에 병화가 떴구나, 태양이 떴구나, 그게 인수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야지. 무토의 병화가 양과 양이니까 이건 편인이다. 그래서 편인은 뭐 종교성, 이상한 학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제, 편제, 식신상관 이런 거 나눌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사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병화, 무토, 병화. 그래서 아마 병술생이셨나요? 그래서 신월이었고 병술, 병신, 무인의 병진이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럼 편인이 3개나 있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편인이 3개인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할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병화로만 봐야 된다. 그리고 병화 태양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국가기관이거든요. 병화는 우주의 주제자고 한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괜찮게 인수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큰 권력기관에서 종사해야 돼요. 그래야 또 본인이 그런 걸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통명법이 중요하다. 이건 여담이지만 식신상관 이런 거 나누지 말아라. 그 글자의 뜻에 좀 치중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과갑중인, 병투개장, 병화가 투관되고 개수가 장간에 있는 경우에는 가허 입반이다. 그래서 입반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빈궁을 얘기하는데 옛날 성균관대에 보면 이제 우리가 향시나 이런 걸 치게 되면 조선시대에 성균관 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죠. 그게 한마디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반,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반에 들어갔다.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반, 어쨌거나 공부나 학문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개투병장, 개수가 천간에 있고 병화가 숨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납자득관이라. 납자득관이라는 게 뭐냐면 돈 주고 관직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이제 실제 성행을 했죠. 공명첩이라고 그랬나요? 공명첩. 그 다음에 또 재물을 냈고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공명첩 같은 거 옛날에. 국가에 돈을 주고 관직을 산다. 한마디로 뇌물 주고 관직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수는 재성이기 때문에 무토에 크게 좋은 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데 약 병장후 무게라. 만약에 병화가 장간에 있는데 개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즉다불투 또 많이 즉다불투 투관돼 있지 않게 되면 차계 상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는 얘기입니다. 차계 상인 병계전무 병계가 전무하다. 병화와 개수가 아예 없다. 그냥 불교지객이다. 불교지객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이게 분자가 썩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분란을 일으킨다 할 때 그건 분자인데 개수도 없고 병화도 없다. 떠돌아다니는 유랑객이구나. 별 볼 일 없는 사주구나.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혹 사주 계신, 혹 사주에 모두 신금일 경우, 무토에 무병정, 병정이 없다. 예, 차명, 상관격 이런 걸 상관상진이라고 그러죠. 상관상진, 상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실제로 써먹기가 좀 뭐합니다. 위인 청하 이런 사람들이 청하하다. 글쎄요, 이게 표현이 이게 맞는 사주인지는 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청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관상진 또는 상관폐인, 상관폐인은 아니죠. 지금 병화가 없으니까 상관상진인데 이럴 경우에 청하다. 즉불능 습계. 이제 즉불능 습계라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겠는데, 위인 청하 즉불능 습계. 위인이 청하하면서도 불능,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습계. 습계라는 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 재물을 거둬들이는 티끌을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물을 거둬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하만 할 뿐. 이럴 경우에 역과 무상, 여기에 더해서 무상이라는 것은 이제 무관직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 무관직은 가다, 역과 무상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경계수 하나의 개수를 이제 보는 경우 일경계수 부의착이라 그래서 부함과 생함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토에서 계신 신금이 있으면 상관으로 빠지죠. 상관일 경우에 인수가 무병정이라고 인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상진으로 가든가 상관생재로 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상관계기를 한다. 이럴 경우 위인이 청하다. 하지만 불능수계 재물을 모을 수는 없다. 역과무상 여기에서 일경계수 하나의 개수를 보게 되면 상관생재가 돼버린다. 이럴 경우 그래서 부의착이 부할 뿐만 아니라 귀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토에 만약에 신금의 개수 이런 구조인데 이게 재물을 우리가 얘기하면 장사 사업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과연 귀까지 논할 수 있는가? 부함으로 가야 됩니다. 상관생재는 무조건 재물 쪽으로 빠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귀함을 논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병정이 없는데 어떻게 귀함을 논할 수 있겠는가? 혹 지성수급, 혹 지지가 이제 수급으로 이루어질 경우 임계출간, 임수와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면 차명, 제다신약, 당연히 제다신약이 되는 거죠.
신월에서 제가 그 했던 박세리 골프 여왕 그리고 이제 고채진 실님 이분들 한번 사주를 잘 비교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 알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박세리님은 천간에 경금이 있었던 것 같고 최진실님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이제 수국을 이루는 짜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남편 문제, 재물 문제가 반드시 불거져요. 그래서 차명 제다신약이라 이런 경우를 제다신약이라고 하는데 우나무능이라 아둔하고 나태하고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나태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예, 아주 본인은 제가 이제 이거 잘 아는 분이죠. 이사주도. 근데 이사주도 비슷해요. 이 정화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천간이 제다신약으로 가니까 정화 인수가 있어서 좋지 않느냐. 이거 못 써먹습니다. 이거 인수 이거요. 써먹으려면 물론 계절적 요인을 봐야 되지만 이 글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순행해버리죠. 대운이. 정화가 이거 집안 재산을 다 까먹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요. 실제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요. 그래서 무토에 1시간만 일찍 태어나면 이제 병진시가 되죠. 병진시와 정사시는 이 용과 미꾸라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단 이게 여자 사주였다면 또 틀려지죠. 약간은. 근데 남자 사주였으면 절대 정화시는 잡아주면 안 된다. 약 천간, 유 비겁. 만약에 천간에 이제 비겁이 있게 되면 분산재신, 재물인 신을 갖다가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이 뭐 이렇게 좀 흩어진다, 산재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원의식이라 해서 재성을 이렇게 분간하고 파원의식, 어떤 의식 정도는 뭐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살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을 경우 천간의 무기 비ገብ은 물을 막아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로운 점도 있지만 여기에 대운에서 잘못 맞닥뜨리면 내 재물을 다 파산시켜 버립니다. 이 비겁들은. 그래서 천간에 비겁 있는 글자들은 이 들어오는 세운과 그리고 대운의 동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전 강의에 바로 했던 이사주 임기였나요? 기임이었나? 하여튼 뭐 중요한 구조는 이 구조인데 이 비견겁이 떠 있죠. 두 개가 재성 하나를 놓고 있는 겁니다. 임수를. 자, 그럴 경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무술년, 기해년. 이럴 때 반드시 관제 터진다. 관제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사고가 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행겁니다. 이럴 때. 비겁이 들어오거든요. 왜 들어올까? 이 사주는. 이 간목은 가져가려고 들어오고 임수는 그걸 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불거진다. 그래서 용신처자동전 그래서 추토생금 극약 가을에는 토생금으로 극히 약해지니 수병화정화 출간박묘 그래서 모름지기 숫자거든요. 모름지기 병화정화가 인수가 있어서 투간되어야 묘함이 있다. 아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요거 보니까 지금 생각나네요. 진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사주 딱 이 구절이 맞아 떨어지죠. 예. 가을 신월이긴 한데 모름지기 병화정화 출간박묘 병정화가 이렇게 투관돼 있어야만이 묘함이 있다. 한번 큰 그릇을 논해볼 수 있다. 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통보감에 있는 이 두 개의 사주를 한번 제가 한번 그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 옛날 뭐 적천수나 이런 그 공통보감 뭐 명리학원에 나와 있는 명조들인데 전부 옛날에는 뭐 관직으로밖에 안 써 있습니다. 관리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관직이었다고 이사주가 관직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사주가 옛날이니까 관리를 했지 옛날에는 신분사유였거든요. 근데 이사주는 여명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 사주네 이사주는 건명이었고 이사주가 이제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사주고 이건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주고 이 사주는 책에 있는 걸 뽑아봤는데 뭐 관리로 갔다니까 관리로 간 줄 알지. 근데 일단 원국을 보게 되면 6월에 무토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인수와 생해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본에 보자마자
야, 이거 공부하는 사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관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로 가면은 뭐 하냐? 이게 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충실히 이 사람이 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정책을 내고 학문을 연구하겠느냐?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 이 사람 무늬만 관리지, 무늬만 관리지. 예, 이거 공부할 사주가 아니거든요. 대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옛날 책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사주에 이렇게 식상이 강하다. 식상이 강하려면 일간이 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강한 사주가 아니에요.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많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나서기 좋아한다? 아는 체한다? 좀 생각이 깊지 못하다? 좀 자유분방하다? 뭐 이렇게 등의 표현이 됩니다. 목도 없죠. 관성이 없습니다. 이 사주가. 해 중에 간목이 없으나 이건 깨진 거예요. 미 중에도 을목이 있죠. 관도 이것도 깨진 사주고 식상 온통 그 돌바위밖에 없는 사주입니다. 이게. 근데 좀 좋은 것은 개수가 있어서 식상생재로 빠지긴 하는데 개수는 신금보석을 녹슬어 버립니다. 이게 개수가 신금보석을 녹슬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밖에서 돈 잘 쓰는 사람이다. 기분파다. 뭐 이렇게 등등 해석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약한데 시에 가서 또 비겁이 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남 밑에서 절대 고개를 쳐들고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근데 현실에 우리 태반의 사주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남에게 아쉽지만 고개를 숙이면서 살기 때문에 사주 구조가 1인자가 못 되는 사주들이죠. 이런 사주들. 그리고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천간 구조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사주가 개인적인 이게 여자 사주인데요. 이 여명이 제가 처음에 사주를 볼 때 목이 없더라고요. 사주가. 그래서 목이 없는 게 대본을 보이죠. 그래서 뭘로 잡아갈까 이 사주를 상담을. 근데 여름 오화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괜찮다. 이분이 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있는 그 공무원 사주입니다. 이게 여명이신데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통변하냐면 사람을 일단 기분을 좀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뭘 해도 열심히 하시고 잘 되시는 사주다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사주는 똑같은 사주가 존재하는데 선생님은 만약에 사업의 길로 가셔도 분명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고 사업의 길로 가지 않고 공직의 길을 가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반드시 공직자로 가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걸려 들겠죠. 그래서 공직자 사주신데 오화가 좋긴 한데 이 사주가 무호를 뭐 또 양인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좋냐면 사주는 이 사주가 좋냐면 그런 겁니다. 목이 강하면 금이 있어야 돼요. 수가 강하면 화가 있어야 돼요. 토가 많으면 목이 있어야 되고 금이 많으면 화가 있어야 돼요. 수가 많으면 토가 있어야 되고 이 반대되는 오행의 힘의 강약을 다 조절시켜 줘야 됩니다. 이 오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배우자궁이라 뭐 배우자 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주를 남편한테 뭐 이렇게 살갑게 잘한다고 보진 않죠 이 사주는. 남편한테 잘하지 않습니다. 좀 남편이 자기한테 맞춰주길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결론은 대운을 쭉쭉 보니까 이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니까 술에 자로 들어가죠. 좌우충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혼이겠구나 저는 판단을 했는데 실제 이혼하신 분입니다. 이 사주가. 다른 거 상담을 좀 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무토의 가을 사내 보석 있죠. 보석은 돈입니다. 돈. 식상이 아니고 이게 돈이에요. 돈. 유축으로 합돼 있어가지고 강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요 개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녹슬죠 한번. 보석이 한번 녹슨 겁니다. 보석이 비에 맞았다. 보석이 녹이 슬었다. 재물로 인한 손실이 있구나. 이거고.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사주는 상대적 통변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부모 때는 이 사람 큰 부자라고 저는 봐요. 아니면 부모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다. 예, 그죠? 부모는 아주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제 본인 때에 갇혀서 이 개수가 한번 하니까, 그죠? 신금에 녹이 슬었는데, 여기에 보석이 또 있는 거예요. 야, 평생 돈복 좋구나.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조우도 맞춰져 있고, 어떻게 보면 목이 없어서 좀 문제긴 한데, 목이 없는 거는 이게 가정사입니다. 가정사. 그래서 가정사와 사회적인 그릇, 가정사와 사회적인 모습을 분간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도 시원시원하니 성격이 좋겠죠? 성격 시원시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도량도 높고, 그런 정도로 해서 풀어주게 되면 거의 맞는데, 목이 없다 보니까 이혼은 좀 피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월의 무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